안녕하세요. 두 번째 시간 시작할게요. 선생님이 원래 진단하기 성취기 좀 봤어야 했는데 촬영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급하게 끝냈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제 규칙과 대응 공부를 하고 나면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. 선생님 읽어볼게요. 한 양이 변할 때 다른 양이 그에 종속하여 변하는 대응 관계를 나타낸 표에서 규칙을 찾아 설명하고 네모, 세모 등을 사용하여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. 그죠? 한 양이 변할 때 다른 양이 그에 종속하여 변하는. 선생님이 그랬죠. 규칙은 하나의 양만 보면 되지만 대응을 봐야 될 때는 좀 전에 노란색 자석, 빨간색 자석처럼 두 양을 봐야 된다. 두 양에 관계되어서 봐야 된다. 그게 대응이다. 그래서 그 대응 관계를 나타낸 표에서 우리는요, 그 표를 만들어 볼 거예요. 그런 양을 찾아가지고 대응 관계가 되는 양을 찾아서 표도 만들어 볼 거고요. 만든 표에서 규칙을 찾아 설명도 해볼 거예요. 그리고 여러분이 그동안 하지 않았던 거, 이 나온 규칙을, 대응 관계에서 나온 규칙을 뭐로 써본다? 식으로 써보는 공부까지. 선생님이 한번 살펴봤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요, 선생님과 함께 우리 주변에서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게요. 오늘 공부가 끝나면 여러분도 주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. 선생님이요. 그래서 약수와 배수 공부했을 때 사용했던 그 과자 상자가 선생님 교실에가 있더라고요. 수석교사실에가. 그래서 이걸 활용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어요. 그러면 선생님이 보고 싶은 관계는 이 과자 상자하고요, 안에 들어있는 봉지수의 관계예요. 그러면 상자하고 봉지수기 때문에 두 양의 관계가 나오죠.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면은요, 과자의 양을 보는데 두 양을 뭐로 잡을 거냐? 상자수. 그리고 선생님은 봉지수. 대응하는 두 양이 보였죠? 그럼 가볼게요.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이거 관찰했어요. 숫자가 크게 보이더라고요. 한 상자 안에 단백질 바가 몇 개 들어있다? 3개. 그럼 가볼게요. 상자가 한 상자예요. 그러면 단백질 바는 몇 봉지일까요? 3봉지. 그러면 우리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기억하라고 했죠. 한 상자 안에 3봉지가 들어있다는 건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. 그러면 두 상자가 되면 봉지수는 몇 봉지가 될까요? 네, 3번이 2번 있으니까 6봉지가 되겠죠. 그러면 3상자였을 때는 9봉지가 3당 9구단이 나오네요. 그러면 우리가 대응을 보려면 쭉 갔을 때 많이 샀어요. 7상자. 알려면 7상자를 늘어나야 알까요? 이제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. 여기를 선생님 지나갔다가 다시 한번 와볼게요. 그러면 우리가 과자의 양만 대응 관계로, 두 양 사이의 관계로 볼 수 있을까? 교실에 봤더니요, 의자가 있더라고요. 선생님이 교실에 있는 의자를 보려다가 그걸 올릴 수는 없고 하나 발견했어요. 선생님 올려볼게요. 여기가 지금 햇살마루인데요, 피아노가 있어요. 선생님 이거 잡아지나요? 피아노 의자를 봤더니 피아노 의자 한 개에 다리가 몇 개 있는가 볼래요? 잡았어요? 네. 여러분도 보이죠? 자, 피아노 의자에 있는 의자수와 다리수의 관계를 보려고 하는데요. 자, 그럼 여기는 의자수, 여기는 다리수가 될 것 같아요. 피아노 의자가 한 개 있으면 다리는 몇 개일까요? 4개. 그러면 하나가 더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. 의자가 2개로 늘어났어요. 그러면 다리는 1, 2, 3, 4, 5, 6, 7, 8, 8개. 선생님 그냥 쭉 가볼게요. 그러면 의자가 8개로 늘어났네요. 그렇다면 우리 의자 8개 놓고 1, 2, 3, 4, 5, 6, 7, 8 이렇게 세야 될까요? 생각해 보세요.
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쪽으로 가는 규칙과 두 양 사이의 관계를 보는 대응을 같이 보는 거예요. 두 개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상자수가 1개 늘어나니까 봉지수는 3개 늘어나더라. 또 1개 늘어나니까 3개 늘어나더라. 이건 규칙이네요. 1씩 커지는 규칙, 3씩 커지는 규칙. 그런데 대응을 한번 봐봐요. 이게 대응. 자, 상자수가 하나일 때 봉지수는 3개더라. 2개일 때 6개더라. 3개일 때 9개더라. 보이나요? 몇 배? 3배. 아, 그러면 7에도 3배가 되겠구나. 7, 3, 21. 이렇게 보는 게 대응으로 구하는 방법. 그래서 3단원에서는요, 규칙만 봐도 안 되고요, 대응만 봐도 안 되고요. 뭘 보자? 규칙과 대응을 함께 보자. 여기 가볼까요, 그러면? 1씩 커지는 규칙, 4씩 커지는 규칙. 근데 대응을 봤더니, 자, 의자수는, 다리수는 의자수의 몇 배가 되더라? 4배가 되더라. 그래서 8의 4배가 다리수겠구나. 그래서 8, 4 이렇게 했던 거다. 여러분들 곱셈 99 알고요. 대응이 무엇인지, 규칙이 무엇인지 알면 선생님 없이도 이거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.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 패턴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. 도형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요. 도형수를 가지고. 자, 도형수인데요. 내리는 걸 깜빡했습니다. 선생님이 봤더니 여러분들 공부해서 알죠? 4학년 때 여러 가지 도형 공부하고 왔어요. 그렇다면 이 도형의 이름은 변이 4개고 꼭지점도 4개네요. 네, 이걸 평면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. 그렇다면 이 도형은 네, 선생님이 앞에서 평행사변형 그랬어요. 사각형은 사각형인데 마주보는 편이 평행이다. 그래서 평행사변형. 선생님, 평형이에요? 평행이에요? 평행? 갑자기 혼동됐어요.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. 항상 쓰는 단어인데 이게 맞아 저게 맞아 그럴 때 선생님 촬영하니까 좀 긴장했나 봐요. 솔직하죠. 자, 그러면 이거 한번 보게요. 이 도형 보니까 얘도 변이 4개, 꼭지점이 4개. 사각형은 사각형인데 얘는 마주보는 편이 평행은 아니네요. 그죠? 그러면 이 도형을 여러분들 뭐라고 했을지 기억나요? 네. 어딘가를 올라갈 때 밟고 올라간다. 그 느낌이다. 그래서 한 변만 마주보는 편이 평행이다. 둘 다 평행이지 않다. 기억나요? 네, 4로 시작하는데. 선생님 맞죠? 네, 확인하고 해야 돼요, 선생님이. 사다리꼴.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수와 사다리꼴의 수, 이걸 보고요,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선생님, 이게 꼭 평행사변이라고만 해야 될까요? 네, 여러분들 모두 생각나요? 마주보는 편이 평행인데 4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. 뭐라고도 부르죠? 마름모라고도 부른다. 마름모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다는 거죠. 네, 생각을 늘어줬습니다. 그러면 제일 위에 거 보고 첫 번째 거 보면 평행사변형이 하나일 때 사다리꼴은 몇 개이다? 2개이다. 이렇게 가네요. 두 번째로 내려와 볼게요. 선생님이 변화를 줬어요. 자, 평행사변형이 몇 개일 때? 2개일 때 사다리꼴은 몇 개가 되더라? 3개가 되더라. 대응이에요. 하나씩 붙여갔네요. 그러면 선생님이 그 다음에 이 규칙으로 변화를 주고 싶어요. 그럼 여기에 뭘 붙여야 될까요? 네, 평행사변형 마름모를 붙이고 뭐까지 붙여야 된다? 네, 사다리꼴까지 붙여야 된다. 그러면 3개일 때 몇 개더라? 4개더라. 그러면 규칙 갈 수 있어요?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에 9개를 붙였다. 이게 쓰였다.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9개가 사용됐다. 그렇다면 이 패턴을 만드는데 사다리꼴은 몇 개가 쓰였을까요? 규칙 봤어요? 일식? 여기도 보니까 일식인데 처음에 사용하는 수가 다르네요. 2에서 시작하고 1에서 시작했어요. 네, 일식.
그런데 규칙은 이건데 대응 보세요. 자, 평행사변형수하고 사다리꼴을 봤을 때 사다리꼴은 평행사변형보다 어떻다? 하나가 더 많다. 그러면 9개이면 사다리꼴은 몇 개겠다? 10개겠다. 아, 이게 대응이구나. 왠지 이 단어는 진짜 머리 아프게 공부했는데 3단어는 규칙만 알면 대응이 보이니까 조금 더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? 선생님이 하나 정보를 주면은요, 여러분들 다음 주 월요일 날 등교하잖아요. 학교에 오면 좀 변화가 있어요. 1시간, 여러분들 지금 수업 시간 5학년이 되기 전에 1시간 수업 시간 몇 분이었어요? 기억나요? 몰라요 하면 안 되죠. 40분이었어요.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점심시간도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다 보니까 변화를 줬어요. 얼마로? 늘렸을까요? 줄었을까요? 네, 35분으로 줄였단 말이에요. 1시간 수업 시간이 35분이에요. 그럼 여러분들이 수업을 1시간 할 때, 오늘 2시간 할 때, 그럼 수업 시간 수하고 1시간, 2시간, 거기에 사용되는 시간의 양 몇 분? 이것도 대응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는 시간수 몇 시간, 그래서 오늘 1시간 1교시 공부했다. 그러면 공부한 시간의 양은 몇 분일까요? 코로나로 인해서 35분 아니면 40분을 했어야 되는데 2시간 공부했다. 쉬는 시간 빼고 공부하는 시간만 가는 거예요. 2시간 공부했다. 그러면 35분이 몇 번? 2번. 계산되나요? 네, 70분. 그럼 여러분들이 5교시 하는 날도 있고 6교시 하는 날도 있잖아요. 선생님 쭉 가볼게요. 오늘은 5교시를 했네요. 그러면 수업한 시간은 몇 분일까요? 그러면 앞에서 공부했으니까 규칙 1씩 커질 때 여기는 35씩 커지더라. 그러면 대응은 네, 시간수에다가 어떻게 하면 시간의 양이 나오더라? 35를 곱하면 나오더라. 그럼 할 수 있겠네요. 5에다가 35를 곱하면 되구나. 선생님이 바꿔서 35에다가 5를 곱해봤더니 5, 5, 25. 5, 3, 15. 15에다가 1을 더하니까 175분을 공부를 하게 되는 거네요. 이렇게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요, 규칙과 대응을 사용할 수 있는 것,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찾아보고요. 여러분들이 다음 주 월요일 학교를 오면은요, 이건 선생님이 찾은 거잖아요.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이런 표를 많이 만들어 볼 거예요. 그래서 이 표를 이용해서요, 여러분들이 규칙과 대응을 설명도 하고, 그리고 식도 만들어 보고, 그래서 규칙과 대응에 대해서 여러분 생활 주변에 있는 것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수업을 하는 재미있는 수업을 할 수 있겠죠? 하려면 오기 전에 숙제를 해가지고 와야 돼요. 1교시는 숙제가 없었지만 2교시는 숙제가 있습니다. 익힘책을 보면은요, 32쪽부터 35쪽까지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았던 두 양들이 제시되어 있어요. 그래서 두 양 사이의 관계를 보고요, 규칙과 대응을 한번 찾아보세요. 그리고 학교에서 와서 할 때 여기에 있는 아이디어들 여러분들이 활용해도 괜찮아요. 꼭 숙제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담임선생님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재미있게 공부하게요. 네, 선생님은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. 안녕.